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험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 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청남이 격주 1회 촬영되고 있고요. 1부는 한국사회 분석, 2부는 메일로 받는 사연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연은 우측 상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혹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방송 댓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소님. 김태형 소장님은 심리만 꿰뚫고 계신 게 아니라 정치 지형까지 꿰고 계셔서 경청하게 되어 얼른 이 망국적 정권 내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이게 네.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세요. 사회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심리학은 그냥 곁들여서 하세요. 지금 밥줄 끊기려고.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지금 한반도 정세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막고 있습니다. 사회정치 방송에서도 다른 패널로 모셔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저희 마리님. 초등학교 시절 아침 조회 시간 생각납니다. 어린아이들 줄 못 맞추면 혼쭐이 났죠. 벌이 와서 쏴도 움직이면 안 된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곳에도 일본 군국주의 네. 끔찍합니다. 이렇게 예전엔 벌이 쏘아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였다. 선생님도 그 세대는 아닌가요? 저는 아닌데. 여기 더 저 옛날 세대신 그 거죠. 정도였다. 무서운 또 이제 그 교장에 따라 달라요. 교장이 꼭 윤석열 같은 놈이 있으면 이제 버릿소리도 안 되는 거죠. 움직이면. 맞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내가 거 되게 많이 말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다 불영대 조회 없어졌죠. 모르겠어요. 반에서 없어요. TV 보면서 하던데요? 그렇죠. 안에서. 네. 교장 선생님 안 훈화 했죠. 말씀 이런 것도 없어졌나요? 그건 학교에 따라 하는 데도 있을걸요. 하기도 하는구나. 짧게 하시겠지. 우리 아들 얘기로는 고등학교 때 그걸 들어가지고 엄청 욕하던데. 욕한다는 별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항상. 근데 제일 재미없는 게 교장 선생님 훈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구령대에 그 줄 맞춰서 섰었던 세대여고 초등학교 때. 한 명씩 픽픽 쓰러지고. 맞아, 여름에. 난 한 번도 안 쓰러져 봤어. 앞에서 진짜 쓰러지는 애들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군국주의 문화의 맞아요.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네. 국민학교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군요. 우리 잘 국민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네. 대한 단어는? 인민. 네. 그렇군요. 좋아요. 자기검에 걸렸다. 자기검에 걸렸어. 아니야, 나 확인해 드렸잖아. 네, 실버님. 자, 맹구님, 지라프님이랑 나오실 때부터 영상 봐왔는데 22일 집회 때 봐서 너무 좋았어요. 그 큰 집회 사회 보시는 거 보고 깜놀했어요. 멋져서. 네, 소장님은 상담 때도 뵀었고요. 요새 방송에서 자주 뵈서 멘탈 관리에 이롭습니다. 교훈을 어찌 끌어낼지 모르겠어요. 주셨어요. 이분이 지라프 이 방송이 8년 전 방송입니다. 네. 그럼 이분 8년 전부터 방송을 보신 분이에요. 적어도 8살. 네,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윤석열 퇴진 집회를 나왔는데 그때 듣던 어떤 애가 갑자기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멘붕가 8년 지나도 그대로다. 그래서 더 이게 바로 그래서 놀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또 고맙습니다. 22일 집회 왔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네. 네, 짱류님, 천공이 윤석열이 통일 대통령 된다고 했었어요. 들으셨나봐요. 오. 이게 있대요. 천공 방송에. 오. 지난 방송 때 천공이 이렇게 너 뭐 이렇게 통일해라 해라. 이렇게 하면 통일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어가지고 다셨는데 어떻게 천공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최순실이가 그치. 그걸 들어가지고 그 건배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같은 사람인가 보다. 천공이랑 그 사람. 오색 주머니 만들어준. 항상 그 얘기를 해주나 봐요. 덕담으로. 통일 대통령 된다고.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하겠지만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 정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벼랑 끝에 몰려서 탈출구가 없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죽게 생겼다 내가. 그 걔네들 끌어내려면 다 감옥 가잖아요. 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판사판 전쟁이다. 한번 저질러 보자. 이렇게 저는 더 걱정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통일. 전쟁으로 인한 통일? 그렇게 해서 통일될 수는 있겠죠. 어떡하지? 네, 어쨌든 지금 감옥을 통일하는 거지. 모든 아하. 감옥 통일 이게 대통령. 밑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이 안 써있네. 앞에 무슨 통일인지가. 그렇지. 왜냐면 윤석열 성격이 조폭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감옥 가서 쫙쫙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돈 좀 술이 뿌리면서. 없어서 안 돼. 그렇죠. 술이 없어서 안 되나? 술을 반입할 거예요. 반입하네. 어떡해. 좋아요. 자, 꼴통 윤대진님. 그분 아니시죠? 네. 활과 포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국은
양궁 강국, 북한은 발사체 강국.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잘 쏜다 하셨고요. NSNJN님 49분 동안 책 몇 권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심오한 상담은 처음이에요. 늘 쌤 나오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게 지난번 보내주셨어요. 상담 방송에 달린 댓글인데요. 49분짜리였는데 영상이 어우, 책 몇 권 읽은 것 같다. 아마 이 방송도 30분이면 끝내겠다고 우리가 시작한 방송인데 아마 1시간 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댓글을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사회 분석 댓글만 맨날 가져왔더라고요. 상담 아. 댓글을 제가 항상 안 가져왔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조회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가지고 조회수 많은데 댓글이 많으니까 그것만 그치, 봤었는데 네. 제가 놓쳐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네. 다음부터는 좀 잘 섞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짧게 한 가지, 과연 짧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 건데요. 한동훈, 윤석열, 김앤장, 청담동 술파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월 19일 새벽이죠. 20일 새벽 3시까지 청담동에서 자유총연맹 전 총재 이세창의 주선으로 김앤장 변호사들과 한동훈, 윤석열이 함께 술을 먹었다는 건데요. 이게 더욱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날 여가부 업무 보고를 하는데 2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면 좀 힘들거든요. 이날이 그날이었다. 딱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근데 지금도 그 업무 보고가 취소된 이유를 밝히질 않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이제 근거가 제시된데 기본은 그 제보자가 있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첼리스트로 그 자리에 있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그 녹음본이 그 공개가 된 건데요. 앞으로 계속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3명의 이세창, 한동훈, 윤석열은 극구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 막 입문하시는 의미. 분들은 이게 뭔지 김앤장하고 이렇게 만난 게 뭐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권력을 극소수의 법조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다.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 꼬붕이 혹은 그 일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법조 마피아나 이제 기득권 극소수층의 패밀리겠죠.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을 뽑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여전히 걔들하고 놀고 있다. 네. 이렇게 사석에서. 네. 뭐 우리는 하나다 외쳤다는데 하나긴 하나죠 걔들은. 근데 이해 인정합니다. 하나라는 거. 이게 영화 더킹. 더킹. 네. 검사 조인성 검사. 검사님 나오신 거기서 거. 이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다 외치면서 건배하는. 야, 그거 봤구나 애들이. 얘네가 그거 본 것 같아. 어, 재밌었나 보죠? 우리 재미없었는데? 근데 그거 안 외쳐도 걔들은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외쳐줘야 그 어떤 불법 그 커넥션에 자기 바운더리 넣어버리는 그렇지. 그런 뭐, 효과도 있잖아요. 이탈을 정치니까.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먹자. 아, 그러니까 서로 우린 도와야 된다. 아. 서로 너 잘 봐주고 뭐 하면 너 덮어주고 우리는 알지 하나라는 거. 나 죽으면 너 죽는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단합하는 나쁜 놈들끼리 단합할 때 쓰는 구호 중에 하나. 좋게 써야 그게 되는데.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남북 하나다? 공동회사 할 때 외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이건데 지금 이제 태극기도 못 써. 우리는 어쩌나 하나다도 못 속나. 써. 지금 다 부정당하고 있어. 태극기 배지도 달아줬다는데. 진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랬다는데. 태극기 배지를 왜 달아주냐고요.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적인 조직이잖아 김앤장은 특히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네. 한국에서 부자들 재벌 이런 애들 변호해준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쉽게 하면 나쁜 짓 하고 김앤장이 맡기면 무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하고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 그럼 윤석열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겠네. 야, 나의 말로까지는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뭐 등등 뭐 하여튼 하나인데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면은 사실 중립적 위치에서 얘들이 김앤장이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감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그 경찰 뭐 이런 거 다 잘 통제하는 위치에 있거든 검찰이랑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앤장 애들하고 놀아서 우리 하나다.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거의 뭐 거기에 대통령까지 껴가지고. 네네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못 본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아니 사실 이거는 상상은 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그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에요. 네.
너무 끔찍해서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게.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화로나 보는 상상은 거고 되지. 그게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보고 싶지는 않은 장면이거든요. 보면 너무 충격적이고 괴로워서 네, 보여줬어요. 네. 드디어. 확인까지 돼버렸어. 아 제가 책을 못 쓰겠어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책 써야 되는데 정신이 집중이 안 되세요? 하루에 하나씩 이게 사고가 나요. 뭐 오늘 네. 일어나면 녹취록이 터지고 오늘 일어나면 또 얘가 뭐 실언을 했고 네, 업무방해죄로 어떻게 해볼까 봐요. 이건 좀- 김현장에 의뢰하면 되나? 그럼 윤석열 잡을 수 있나요? 그러게 아, 자주 만날 수는 하나니까.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시면 맡겨보시는 것도. 그게 문제군요. 그것이 문제였다. 네. 네. 오늘의 자,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정감사장에 나온 한동훈에게 김의겸 의원이 이 내용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또 한동훈 반응이 나왔어요. 펄쩍 뛰죠. 재미있다고 대본에 써있지만 정말 열받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너지는 모습 같다고 보였거든요. 한동훈 그랬어요? 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펄펄 뛰죠. 네. 근데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극구 부인하고 있잖아요. 셋 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이 목격자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때 구체성이 있냐 없냐 많이 따져요. 네, 일관되냐, 성- 구체적이냐. 일관성, 네. 구체성. 성범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진술이 일관되냐 또는 구체성이 있냐. 이건 한 번 한 거니까 일관성은 이제 보기 어렵고 앞뒤 일관성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구체성을 봐야 되는데 정말 구체적이에요. 네. 제가 이거 봤거든요. 보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 챌린지스토리. 달변가야? 달변가예요. 나중에 이 방송에 한번 초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걸 지어서 쓸 수가 없다. 맞아요. 확실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내용이. 그러면 그 정도로 쓰려면 거의 소설가급 사람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써야 되거든요. 녹취록을. 누가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돈 줘서 시켜야 되는데. 이세창 쪽은 어. 술 취한 여자의 중언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증언들이에요. 그 녹취 내용이. 그리고 그게 또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이 녹음하고 있다 이거 알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술수술한 거잖아요. 술 취해서 좀 잘 나왔을 수 있어도 말이.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실제로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목격했구나라는 것을 거의 아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들으면 그냥 술술 빠져든다는 것은 네. 각본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혀 이 논리적인 이상함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예.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이세창 총재가 시인을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터뷰에서. 강진구 기자, 네.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조금 들어보니까 김경재 총재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전 총재인가 그런가 봐요. 자유총연맹. 근데 그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정확하게는. 근데 전화를 했어 강진구 기자가. 근데 그 김경재라는 사람이 어떤 기자가 당신한테 전화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세창 총재는 자기 편 우리 편인 줄 알고. 기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통화 내역 들으면 나와요. 초반에. 맞아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인을 한 거지. 꽤 계속. 친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반에. 동백꽃가 아가씨 듣고서 뭐 칭찬도 해주셨다는데 그랬더니 칭찬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아마 두세 번인가 하여튼 통화가 맞아요. 있고 네. 이걸 이제 더 탐사에 터뜨리고 나서는 이제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 강진구 기자 계속 회유하려 하더라고요. 어. 남자 대 남자로 만나서 어허. 한잔 하자. 그리고 너 출세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김건희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형!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런 거죠. 김건희랑 이세창 총재랑 친한지 모르겠는데 돈과 권력이면 다 회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출세나 이제 명예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라. 너도 그것 때문에 떨라고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 잘 키워줄 수 있으니까 일단 만나자. 이래 회의하는 장면 나와요. 대응이 똑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이세창 그 전 총재가 목소리를 조작한 것 같다. 목소리? 나중에 이제 부인하면서 음. 자기 목소리를 자기도 처음 당해봐서 정말 당황스러운데 목소리를 막 조작한 것 같아. 자기 한 말이 아닌데 한 것처럼 나온다. 자기 목소리로. 이런 완전 헛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냥 너무 당황한 게 느껴져. 이분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자기가 저지른 일로
일파만파가 될 텐데. 근데 물론 아 근데 지금- 파워가 센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다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묶여 있어서 같이 열심히 덮으려고 하겠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면 둘 다 같이 잡거든. 아메바 한 명 같아가지고. 걸리면 아메바 같아서 이렇게 묻자 이렇게 하나가 잡아나면 줄줄 따라 나오거든. 일망타진. 하나니까 뜯어지지가 않잖아 서로. 네. 그래서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한동훈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 국정감사에서 정말 또 밑을 누르신 영상이 나왔죠. 또 그 의자에 기대는. 의자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환장하겠어. 그것 좀 안 했으면. 근데 아, 한동훈이가 반응하는 거 보면요, 확실하게 과민 반응하잖아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너무 과민 반응해요. 흥분해서. 그럼 수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수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예를 들어서 이 제 볼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로 가져간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화내요. 야, 왜 화내요. 나를 의심해? 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나를 근데 안 가져간 사람은 안 그냥 안 가져갔는데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렇죠. 말하거든요. 그렇죠. 흥분 안 해요. 네. 근데 가져간 놈 막 지랄한다고요. 아니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난리치는 거예요. 막생 난리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린 딱 그러지. 아, 이 자식 수상하군.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너 이거 너 없어, 지갑에서 없었는데 너 가져갔지? 그러면 와, 펼쳐고 뛰어요. 엄마는 나를 뭐 범죄자로 보는 거야. 누가 봐도 가져갔어. 얘 가져갔구나.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인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닙니다. 점잖게 아유 웃으면서 안 갔습니다. 저 사실 무고입니다. 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그냥 막 길길이 뛰더라고 막.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인가 보다. 온 국민이 장간직 느낀 것 같아요. 걸었잖아요. 저 오버하는 거 보니까 네. 뭔가 있네 저거. 네. 저 설마 했단 말이야 그전까지. 근데 딱 그거 보니까 뭔가 사실이 맞나 보네. 왜 저렇게 흥분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이 과민 반응. 그리고 이때의 반응도 재밌는 게 누구를 건드려야 되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소를 했잖아요. 덧담사 덧담사. 고소했나요? 스토킹. 첼리스트 고소해야 되죠. 아, 그것도 고소했나요?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첼리스트 고소하고 남자친구 고소하고 네. 더 탐사도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안 되죠. 네. 명예훼손이든 뭐든 걸어야죠. 네. 그죠? 그쵸, 그쵸. 근데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스토킹만 가지고. 스토킹이 성립이 되는 게 네.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그리고 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하면. 그것도 스토킹. 근데 지금 스토킹은 맞았죠. 왜냐면 공포스러웠겠죠, 한동훈은. 한동훈은. 기자가 자기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그랬군요. 그래서 확실하다. 감정이 스토킹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 언론의 취재 행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그렇군요. 거죠. 근데 어쨌든 과도하게 뭐 부정하고 부인하고 막 변명하고 하는 걸 봤을 때 매우 의심스럽다, 매우 수상하다,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항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도 한 놈은 화를 내고 안 한 놈은 침착하다. 너 목소리 커진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네, 굵어지고. 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두 분이 저한테 네, 선생님 청담동 눈사람 가셨다면서요? 하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뭔 소리세요? 청담동 룸사롱 가셨다면서요? 안 갔는데요? 그러고 말아요. 화 안 내요. 그냥. 다 물어볼 것도 없어,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청문회장 나왔을 때 누가 이 돈 사진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거 누가 하는지 아는데 하여튼 그 돈 들고 나왔잖아요. 조폭이 뭐 돈- 조폭이 돈 따발에 이렇게 그 사진까지 들고 나와서 막 했잖아요. 뭐 대단한 증거 있냐. 네. 근데 이재명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 그 유명해요. 그걸 보여주는 동안 흐흐흐 하고 웃어요. 맞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이크 안 꺼졌는지 나와가지고 저희 건방지게 이게 얘기하는데 웃는다는데 이게 만들거든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나와서 하니까 그냥 흐흐흐 하고 웃고 그냥 지난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하시는군요. 이런 정도로 맞아요. 국회에서 법적 책임 물겠다 이렇게 해서 없는 걸 가지고 조작하면 그 정도가 정상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정말로 결배가 나면 그냥 웃고 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다. 근거 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언급하면 끝인데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죠. 네, 비꼬고. 비꼬고 공격하고. 그리고 변명도 좀 수준이 낮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준이 낮아. 아니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근데 그거하고 술자리 안 가는 거하고 무슨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고등학교 동창 또 이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친한 동창 하나가 술을 못 먹어요. 네. 근데 맨날 술자리 오거든요. 와. 항상 있어요, 걔가.
술자리에 술을 못 먹는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음. 그러면 뭐 축구 못하는 사람은 축구장 안 갑니까? 구경하러 가기라도 하고 뭐 다 그런 거죠. 좀 배웠다는 사람이 이걸 또 증거라고 대고 자기가 술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술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냐라는 이 변명을 하는 거 보면 당황했어. 아 당황한 것도 있고 머리도 좀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뭐라고 이제 책임을 묻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말에 유독 이렇게 과민 과민 반응을 반응하는 게 음. 되게 오래된 버릇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제가 그때 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공격을 당한다고 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탄희 의원처럼 차근차근하게 공격하면 그것도 공격이거든요. 제가 볼 땐 더 그게 센 공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화 안 내요. 그때. 음. 그때는 그냥 찌그러지거나 완전 당황해요. 쩌고. 네. 근데 약간 거친 태도가 들어간다. 음. 표정이나 뭐든 자극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폭발해요. 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증거는 없으니까 추측을 해보건데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계속 그런 혼이 난 경험이 있다. 어려서부터. 그럼 아버지의 그 표정 같은 거랑 유사한 게 나와도 이게 트리거처럼 폭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좀 거친 말투나 거친 감정 표현을 좀 쓴다든가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떠오르면 뭐 화가 나가지고 팍 폭발하고 화나기보다는 이제 방어죠.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막 짖는 거죠. 그때부터 걔가. 예. 한동훈이 2번인가 코웃음을 치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보에 따른 뭐 어쩌고 그러니까 네, 뭐 얘기하세요. 더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계속 그렇게 네, 그런 식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동공이 막 흔들려. 약간 네, 뭐 의연한 척을 하는데 더 말씀하세요. 판이 지금 그 가만히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더 탐사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갑자기 코웃음이 쳐요. 아, 더 탐사. 그럼 더 탐사 정도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이런 또 자신감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다 나온 다음에 그 한동훈 판단이 끝낸 것 같아. 아, 요 정도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딱 막을 수 그, 있다. 그러면 나는 강하게 나가면 되겠다 하면서 뭘 거실 거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얘기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김우겸 의원이 뭘 걸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시던데 한동훈의 말버릇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거. 네. 그래서 근데 의원님 김의겸 의원이 뭐 거는 거 좋아해요, 진짜? 그럼 모르겠어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동훈이. 아, 그래요. 어.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어. 김의겸 의원이 그거 뭐 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알지? 제 생각에 한동훈이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왜곡해서 다 하는 게 생각해서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 그 최강욱 의원한테도 뭐 피해자를 막 나를 공격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가장 왜곡하는 그런 버릇인 것 같고. 그게 모함인데. 예. 이거 뭐 걸겠다, 거시겠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협박 아니에요? 승벽 아니에요, 승벽.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지. 뭐 이제 도박하겠다는 거잖아요. 나 이거 걸 테니 너도 걸어. 한번 대벼봐. 뭐 걸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한 승부욕이 있는 거고 이 판에선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도로 세게 나가면 다들 깨갱하겠지. 깨갱하겠지. 찌그러지겠지. 왜냐면 못 걸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얘는 진짜로 건 거 아니거든요. 한동훈은. 왜냐면 어차피 내놓을 생각이 없거든. 자기는. 말은 이렇게 해도. 그냥 말로 그냥 세게 쳐. 이런 뭐라 그래요. 도박할 때. 허풍 치는 건데. 그 뭐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타짜들 쓰는 네. 거. 그거 이제 허풍 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큰 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풍을 치는 거거든요. 네. 뻥을. 근데 사실은 이제 엉망인 거지, 패가. 근데 그걸로 이겨요. 상대를 무릎 꿇려. 근데 그거는 딱 기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걸 지금 한동훈이 그걸 해보려고 여기서 국정감사에서 했든지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시니까. 아니면 이제 가장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은 김의겸 의원이 예전에 뭔가 걸겠단 말을 한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기억해서 건 거 이걸 이제 물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 이건 디테일이네요. 또. 디테일이죠. 강박증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동훈이 내가 존경스럽다는 느낌이 든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 일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너는 20년 전에 어디야 무슨 광주 그 뭐 어디 갔다가 NHK 룸사롱 그것까지 기억하대요. 이름까지.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쌍욕한 놈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의 반응이 재밌는 게 그 첼리스트는 고소를 안 하고 주변을 자꾸 쳐요. 그 말을 좀
전파하는 사람들을 친다 그럴까요? 김의겸 의원 공격하고 우상호 공격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어쨌든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20년 전 일을 저렇게 기억하다니. 검찰 자료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의원별로 아니, 내용 그 정리가 있는? 가장 머릿속으로- 치명적인 곳에 그거 대한 준비해서 오겠죠. 그- 의원이 상대할 때 어. 외우는 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인정한 것은 기억력이 비상하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건데 기억을 했든지 아니면 그 한 우상호 발언을 듣고 찾았는지 네. 그건 모르죠. 네. 근데 20년 전까지는 잘 안 찾을 것 같아 내가 싶을 때. 네. 일반적인 정상적 사람들은 20년 전 일까지 안 찾아요. 쌀로 이름까지는 안 쳤죠. 이름도 안 네. 찾고 그냥 최근에 뭐 저희 나쁜 짓 한 거 없날 찾지 네. 20년 전 소환해서 거기서 술 먹고 욕 쌍욕했다 이런 걸 찾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걸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네. 이게 진짜. 아니면 기억을 했던가? 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막 저는 그런 생각하기 의심까지 좀 들 때가 있어요. 한동훈이 누구를 그 관찰할 때 왜 우상호 그러면 이제 룸사롱에서 쌍욕했네? 적어놔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수첩이 있다. 나중에 이제 공격할 때 쓰려고. 김의겸 뭐 건다 그랬어. 뭐 이렇게 적는 거죠 다. 그래서 그 머리 딱 이제 박아놓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오면 준비해서. 건다 그랬지. 네. 너 20년 전에 그랬지. 너무 만나기 싫은 성이야. 네. 너의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지. 뭐 이제 나중에 조상 나와요, 조상. 너희 3대 조가 지금 뭐 나라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한동훈 다 조사하면.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사람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거는 괜찮은데 이제 자기의 관심사라든가 뭐 이런 걸 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한동훈의 관심사는 방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통 상대방을 꺾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너가 상대방의 약점을 쥐어서 굴복시키는 게 검사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윤석열도 그렇고 이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런 식의 논법을 썼어요. 계속 토론회 때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너는 뭐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은 거기서 보면 윤석열하고 차이는 기억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 윤석열보다. 윤석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동훈은 기억력은 비상하다. 한동훈이 술 못 마시는 건 맞네. 야 그때 기억 뭐라겠지? 그럼 한동훈이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 NHK 자세히 봐야 돼. 살아날 수밖에 없겠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한동훈은 아주 디테일한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맞아. 윤석열은 그래 우상호 옛날에 걔 젊었을 때 쌍욕도 하고 그랬어 이렇게 기억한다면 한동훈은 무슨 행사에 어떤 술집에서 어떤 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디테일 강박증 환자니까 네. 그런 게 있어서 환상의 짝꿍이네요. 20년 전 서로 보완적이야. 돌아가네. 술 잘 마시고 술 못 마시고 대신 마셔주고. 그렇죠. 내가. 노래도 서로 이렇게 좀 해주고. 부르라고 하면 착 그렇죠. 찾아주고 막. 네.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쪼잔하다 기본적으로 그 네. 디테일한테 너무 집착한다 반응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소인배라 그랬죠. 네, 소인배 작다. 네. 네, 소인배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절대로 피해라.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네, 작은 거에 윤석열이 집착하는 들어야 사람. 되는데 이 방송을 꼭. 누구야?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 방송 꼭 들어요. 한동훈이 배신할 거라고. 배신은 아니 저는 배신한다 한 적 없어요. 지지율이 폭락하고 자기 살길 찾아가. 맨 마지막에는 맨 그렇다는 거지. 마지막까지 묻다. 이 한동훈이가 이 반골 기질이 있고 뭐 담이 크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놓고 윤석열한테 머리 받치기를 사람이 아니에요. 배신할 때도 너무 이걸 다 겁이 체크해야 많아요. 겁이 돼서 많아요. 못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 다 따져야 돼요. 배신할 때 혹시 내가 책 잡힐 건 없나, 아이폰은 잘 보관했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배신하기는 않을 거다. 네. 그 한동훈이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비선화 간신 스타일이라고 옆에서 보조 맞추는 그래서 형님 믿고 저렇게 설치는 거지 담이 크고 용감불상하고 한 건 거리가 멀죠. 자기 비전 있는 사람이 아니죠. 비전도 그렇고 네. 그냥 겁이 많아요. 이 보면은 너무 잘 지죠. 그러니까 아까 개가 무서울 때 짖는 그 네. 형상을 누가 이렇게 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한동훈에서 누가 질문하면은 그걸 멍멍이 소리를 바꿔주시면 딱 그 장면일 것 같은데요. 겁먹은 강아지의 포효. 저는 이것도 여기서도 그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너무 웃겼는데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냐? 국무위원을 모욕하셨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보다 높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라는 사람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모욕해? 이런 건가요?
아니 내가 볼 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 차지했으니까 네. 이런 겁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자기를 완장이. 지탱해주고 완장밖에 네, 없어요. 네. 윤석열도 그렇고 그래서 권위를 계속 등에 업어요. 근데 그걸 침해하는 걸 싫어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상대를 누르려고 하죠. 근데 상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생각했어야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적어도 높지 않더라도 동격은 되지. 아니 높죠. 왜냐면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가 가장 이게 선출직이니까. 헌법 1조를 이해를 했다면 이게 법조인이잖아요.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 이거 임명 당하는 이런 저기 간선 인생인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선출됐잖아요. 근데 잘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도 선출된 거죠. 뭐 국회의원 따위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가 들어오면 뭐 권위를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나 법무부 장관인데. 나 가봤어. 이거 아닌데. 이건 확실치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등등 네. 권위를 내세운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무슨 얘기하면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이러셨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유명한 사람들 끌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뭐 케인즈가 이랬고. 근데 막 얘기하다 보면 케인즈 얘기밖에 안 해. 자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 권위주의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등에 업지 않으면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권위를 업어서 상대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도 그런 쪽이고요. 한동훈도 그런 쪽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내세울 게 있는 거지,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다. 옛날에는 그거 내세웠겠지. 검사다나. 그렇겠지. 그렇겠다. 그 전에는 뭐 서울대다. 그렇지. 맞아요. 젊은 시절 증언이 그런 거 자랑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잘나. 자기 나, 어디 나 있었다? 엘리트 출신 그 코스를 밟아서 뭐 이렇게 해서 수석 이런 거 자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증언들이 있습니다. 중요했나 보네요. 네. 중3 사회 시간에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뭐 이런 임무와 뭐 이런 걸 배워요. 지네들끼리 요새 얘기가 뭐냐면 그 매칭을 시킨다. 대통령 자리에 우리 반 반장이 나가도 이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10대 애들이 네. 윤석열을 더럽게 무식해서 싫어한다고 무식해서 해요? 싫어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대잖아요. 뭐라고 막 잘못하고 이상한 짓 하면 너 윤석열이냐 뭐 이런 거잖아 애들이. 진짜? 지금 그 정치가 금지어가 되어 있는 중학생들의 단톡방에 주요 윤석열이- 이슈가 윤석열이에요. 네. 이 정도면 뭐 퇴진 직전입니다. 이 정도면은. 반장이 더 원래 잘하겠다.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욕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치 끝난 인생 끝난 거죠. 거거든요. 노래로 만들어주기 이제 서동요 같이 막 나옵니다. 저겨라 네. 이런다고요. 이러면. 한동훈이 그 자신에 대한 공격을 절대 못 참는 쪼잔한 성격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있어가지고 또 신기해서 오늘 다루게 됐었는데요. 자, 근데 재밌었던 건 지난번에 이탄희 의원 칭찬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응 잘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 대응 어떻게 보셨는지 잘한 것 같은지. 잘못했죠. 밀렸죠. 걸려들어. 그 이유는 이제 일단 하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에 철판감 뻔뻔한 놈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은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아, 김의겸 의원이. 좀 너무 이제 착하게 사셨나? 그러니까 진짜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저희 가까운 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 너무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화내면서 하고. 그래서 순간 너무 아닌데 확실하게 거짓말인데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나는 확실할 때만 저런 모습을 보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막 순간 신선가? 이게 뭐지? 내가 뭐 뭔가 혹시 차오가 있었나? 내가 요새 치매가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은 아닌데.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런 거 이제 구애받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뻔뻔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거짓말을 너무 그냥 당당하게 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좀 그 후자에 속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를 떠나서 아까 그 잘 얘기하셨는데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높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카바칠 수 있다 이거. 요 정도는 내가 카바칠 수 있다에 대한 자신감. 더 탐사? 일단 내가 막아놨는데 스토킹으로 걸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선은 내가 내 선에서 정리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냐. 그런 태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거기에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래서 거는 거 좋아하시지 않나 이렇게 나왔을 때 뭘 나도 걸겠다 그러고 의원직을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쁜 거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제일 좋은 것은 그럼 이제 웃으면서 반응하는 거죠. 이 개가 짖을 때는 웃어야 되거든요. 같이 화내면 안 되고. 그러면서 내기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한동훈 장관 뭐 많이 하시나요?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장관직이 이렇게 내기에 걸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저거. 꼼짝마죠. 네. 그래서 혹은 딱 딴 거 반응할 필요 없어요. 장관직 거신다고 하셨죠. 모든 걸 다 그 말씀 책임지실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그때 꼬리 내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말이 좀 과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진짜 있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 딱 확답 받아놔야 돼요. 네, 그렇죠. 너 건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거 드러나면 책임져라 그럼. 그럼 한동훈이 꼬리를 내릴 수 있죠. 근데 그때 화난 표정으로 하면 안 되고 화나면 또 자극해서 여유롭게. 웃으면서 네. 또는 여유롭게 조금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그냥 김우겸 의원이 위축됐다고 느껴지는 게 음. 이 제보가 잘못됐나? 딱 순간에 그렇죠. 자기가 흔들려 버린 것 같아요. 그걸 얘네들이 노는 거니까. 그걸 딱 한동훈이 캐치를 했어.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는데 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공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준비를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 김은경 의원이 어쨌든 마음을 잘 잡고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 제보의 신빙성을 자기가 의심해버리면 그렇죠. 그럼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준비가 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이 워낙에 흑백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말 같은 거 밀어붙일 때 보면 뭐 아니면 도다라고 밀어붙이는데 사람은 사실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 중간의 여지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거 아니면 이거야? 걸래? 아니면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대답에 그런 질문들을 평소에 안 해본 김의겸 의원에서는 저 질문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좀 순간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근데 한동훈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예를 들어 질의를 할 때 한동훈 장관 뭐 형법 제 4조의 2항을 위반하신 측면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그 위반했다 안 했다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4조 3항인데요. 뭐 이제 2항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혼란스럽게 주제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 묵비권 만들게 하는 그 진짜 치조 그런 거. 말하다가 사람이 이게 핀트를 딱 놓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맞아. 너무 이상한 걸 자꾸 걸고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침 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딱 끊겨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한동훈이 좀 싸움을 그런 식으로 거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디테일한 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눈에 띄겠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근데 당황스럽긴 하죠. 당황스러워요. 네. 말도 거칠고 공격적인 데다가 그리고 너무 빨리 얘기해. 말도 빠르고. 흥분해가지고. 봐봐 얘기하면은 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근데 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죠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하고 1대1로 대응하려면 안 되고요. 그냥 무시할 건 무시하고 좀 헛소리 해도 좀 까불면 진정시키고 이러면서 몰아서 집요하게 계속 반복 질문하는 이탄희처럼 네.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대응을 생각해봤어요. 그럼 국회의원 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는 건데 그 국민들 상대로 지금 걸라고 협박하는 거냐? 뭐 이런 걸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래도 돼요. 너 그 법무장관직 건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나 100원 걸게. 오히려 위트 있게. 알겠습니다. 저도 걸겠습니다. 전재산 100원. 전재산은 아니지. 지금 주머니에 100원. 100원이면 돼요. 한동훈의 법무장관 자리는 100원 가치밖에 없어요. 비슷하다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진 포함해서 지가 뭔데 걸어요 그 장관은. 그러니까요. 지가 무슨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국민들이 너 임명한 걸 지거야. 지가 뭔데 직을 걸고 말고야. 너무 웃겨. 국민들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이제 식이니까. 걸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만두겠다 해도 윤석열이 반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했겠죠. 설마. 뭐. 그래서 안전빵으로 깔아놓고. 형님이 뭐 나를 잘라. 내가 사퇴하는 흉내만 내면 되지. 한동훈이 머리가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네요. 잘 돌아가긴 하는 것 여러 같아요. 가지를 빠르게 확 돌리네. 잘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해. 20년 전 뭐 이제 무슨 룸사롱까지. 준비를 우리 저기 그 법사위 위원들이 준비를 상당히 좀 하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동훈은 잘못했을 거예요. 확실히 가지세요. 보통 이 정도 재보면은 한동훈이 했다는 게 맞죠. 그럼 그거 확신을 갖고 그냥 밀면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잘 대응하시려고 믿습니다. 제가 김의겸 의원 자리에 만약에 앉아있었다 그러면
이 제보자 걱정이 좀 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라면. 이 음. 공익 제보자로 이제 음. 전환되고 안 되고가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그렇죠. 혹시? 이게 그 있죠.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협박적으로 저는 되게 들렸기 때문에 이 제보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 이거는 요 정도가 터졌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냥 웃으면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막 웃고 넘어가잖아요.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정도만 넘어갔다 쳐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게 시끄러워지지 않았어요.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김의겸 의원한테 과민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흥분이 주체가 안 됐는지 이제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막 떠들었잖아요. 나와서 그 막, 자기가 개인 자격으로만 성명 발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상하다 쟤 왜 저러지 쟤가. 자연이 아니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이걸 키웠다 판을 더 탐사가 보도 이제 뭐 이런 거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쵸.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좀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설픈 과민 반응, 그 소위 말하면 자기 통제력 부족, 약간 공격적 태도를 봤을 때 폭발하는 기질 때문에 판을 너무 키워놨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태가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일등 공신이에요. 오히려 윤석열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제일 문제는 윤석열이 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한동훈이 자기 총대를 맸나 봐. 그렇지, 그죠? 총이야. 윤석열을 빼주고 자기가 총대를 매가지고 이걸 촥 수습을 하는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 보죠? 여태까지 그래 살아왔겠죠. 항상 뒷수습은 한동훈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핵심은 사실 한동훈이 있었냐 이거보다 윤석열이 있었냐 이거거든요. 초점은 지금은 한동훈과 김의겸의 대결로 좀 네. 되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언급은 현저히 줄어들고 거의 있어요. 없습니다. 윤석열 관련돼서. 이 사건이 사실로 만약에 확인된다 그러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권력을 국민이 줬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건 사적 집단과 결탁을 한 게 되잖아요. 사석에서. 네. 그런 자리를 빈번하게 가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죠.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죠. 네. 명백하게. 이거는 탄핵 사유죠. 네. 아니, 사실 지네가 아무리 한 몸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됐으면 술 같이 안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그걸 데서. 못 참냐 진짜. 그러니까 어지간해요 진짜. 근데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앞에서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쩔쩔매고. 네. 그리고 그 이세창이 한동훈을 마치 이제 부하되듯이 반말 썼다는 것 같은데 녹취록에 하면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한동훈은 깍듯이 대하더라라는 한동훈이. 그다음에 윤석열도 이세창을 어려워하더라. 네, 맞아요. 어렵게 대하더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파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그 증언들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번에 커넥션을 다 이제 국민들 앞에 드러낸 거죠. 쉽게 하면 더킹이라는 영화를 실제로 실사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상영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더 나오겠지만 우리 예고편을 지금 본 상태고. 그렇네요. 더킹을 예고편으로 본 거죠. 지금 이제 그렇죠. 본편이 시작된 아니 거예요. 그건 영화고 이건 실화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영화를 바탕으로 한 실화. 실제 영화를 바탕으로 하시라. 아 진짜.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전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찝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고 그리고 넘칩니다.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은 진짜 모가지를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 지난 교훈이 있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걸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주인의 권리를 더 보장받거나 이런 수술을 가지 않고 정치권한테 다시 대리인으로 맡기는 그런 흐름으로 5년이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법적인 요소가 아니고 진짜 오롯이 국민들의 힘으로 내리고 그 국민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 세상이 와야 지난 촛불혁명 정신 그리고 개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단계의 촛불혁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퇴진투쟁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11월 12일에 토요일 날 5시에 또 집중 집회도 소개를 미리 네, 해주면 전국 좋을 것 같아요. 집중 집회가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벌써 버스를 다 예매를 거의 끝낸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모집은 촛불행동 그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토요일 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들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사회 분석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